지나친 비난은 조금 삼가하셔라. 내 자녀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공유하긴 하지만 내 아이를 험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거는 주의하셔라. 아이의 다짐을 자꾸만 신뢰하지 않고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공부하는데 오히려 방해된다. 너무 잔소리가 심하다. 그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부모님께 정말 부탁을 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혼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오경란입니다.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학습 코칭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학부모가 선생님께 상담할 때 이런 부분은 부담 없이 이야기해도 된다는 상담 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부모님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공교육기관인 학교에 가서 학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사교육기관,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학원 원장 선생님이나 그 학원 우리 아이 수업을 하고 있는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이런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있겠죠. 그럴 때 어머님들이 내 아이의 어떤 부분까지 솔직하게 오픈해서 얘기를 해도 될까? 이 얘기는 조금 내 아이한테 괜히 피해가 되진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선생님이 이제 만나서 상담하게 되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든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든지 간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인성을 갖추고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내 아이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는 좋은 선생님이다라는 신뢰가 간다면 가릴 것 없이 다 오픈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오픈해서 아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좋은 성적을 위해서 또 좋은 어떤 인성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저는 거의 한 80%쯤 되시는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0%? 그래서 많게는 20%까지는 다소 그런 자질과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상담하게 되는 선생님이 그래도 정말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내 아이가 과거에 어렸을 때 경험했었던 특별한 어떤 힘들었던 과거 경험들이나 현재 겪고 있는 집안에서 부모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다거나 이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이 아이가 어떤 정서적인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요즘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아이에 대한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특별히 선입견을 가진다거나 아이한테 어머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안 좋은 행동이나 액션을 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충분히 아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 같이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 엄마 이렇게 같이 팀이 되어서 아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리지 마시고 충분히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혹시라도 아주 소수의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은 분을 또 만나게 되는 운이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근데 한 번, 두 번 처음 선생님을 만나서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에 대해서 학부모님이 이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첫눈에 알아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주변에 평판을 좀 알아본다거나 아니면은 처음 만났을 때 너무 한꺼번에 모든 걸 오픈하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만나면서 정말 내가 이 선생님을 조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어느 정도 느낌으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신뢰가 생기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좀 가릴 부분은 얘기 안 하시는 것도 지혜로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내가 이분 신뢰할 수 있다. 정말 좋은 분인 것 같다. 우리 아이에 대한 많은 것들을 내가 고민을 얘기해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같다라고 판단이 선다면 가리지 마시고 다 오픈해서 얘기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반대로 상담 자리에서 부모님이 조심해야 할 말이나 선생님께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인가요? 상담 자리에서 내 자녀에 대한 솔직한 정보를 공유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것과 또 관계없이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예의를 갖추셔라. 두 번째, 지난번에 경험했던 학원에 대해서 학원 원장이나 학원 선생님들에 대해서 지나친 비난은 조금 삼가하셔라.
세 번째, 내 자녀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공유하긴 하지만 약간 이제 다른 느낌이죠. 다른 색깔로 내 아이를 험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예, 그거는 조금 주의하셔라.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끔씩 어머님들 중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무례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어느 정도냐면은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을 경험을 해봤는데 처음 만난 상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반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재밌죠? 근데 이제 워낙에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굉장히 쉽게 친해지고 쉽게 말을 이렇게 편하게 놓는 성향의 언어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냥 뭐 일반 친구들끼리 만난 자리도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 소개도 아니고 그래도 내 아이의 학습이나 내 아이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상담하러 만난 그 초면인 자리에서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내 아이가 그러더라고 막 이렇게 말을 놓으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 만나거든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그거에 신경 쓰느라고 그 당황스러움을 제가 이렇게 컨트롤하느라고 상담에 제가 집중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무례한 거는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지난 학원 제가 예전에 어떤 학원 다녔는데 거기 원장 선생님이 하면서 그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처럼 그냥 제가 우리 아이가 예전에 어떤 학원 다녔는데 거기서는 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했어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라는 것까지는 얘기하셔도 괜찮은데 과하게 그 분의 사생활까지 폭로하면서 그 분의 굉장히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 정말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면서까지 심하게 비난하시거나 좀 이렇게 험담을 하시는 경우를 제가 적지 않게 만나보거든요. 굉장히 듣기 불편하죠. 그리고 저도 굉장히 경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뭔가 또 저랑 뭔가 맞지 않아서 다른 학원을 갈 경우에 다른 센터를 갈 경우에 나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 당연히 하시겠나라는 걱정이 안 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사실 그런 관계는 좋지 않잖아요. 좀 더 서로 진실되게 서로 믿고 아이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팀워크를 발휘해야 하는 관계인데 조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이런 관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난 학원에 대해서 지난 선생님들에 대해서 과하게 비난하는 것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이에 대한 험담을 지나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아이가 없는 경우라면 차라리 괜찮죠. 그나마 괜찮죠. 근데 그 아이가 옆에 없어도 어머니가 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 그 아이 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미치겠다 막 너무 심하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화나는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을 하시면서 아이를 정말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부족한 점을 아주 못난 아이라고 치부해버리면서 굉장히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부모가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밖에 나가서 누가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내 아이를 귀하게 여기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런 부족한 점이 좀 이렇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셔야지 깎아내리는 듯한 험담을 하는 듯한 표현은 정말 그 아이한테 좋지 않습니다. 정말 삼가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담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선생님을 우리 아이 편으로 이끌 수 있는 한 끗 차이 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 상담이 끝난 후에도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와 함께 이제 오랜 시간들을 이제 자주 만나면서 지내게 될 텐데 그 모든 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예뻐하고 우리 아이를 정말 더 신경 쓰게 만드는 그 좋은 노하우라면 노하우, 꿀팁이 있죠. 어머님께서,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을 정말로 신뢰해 주셔야 되고요. 신뢰를 못한다면 아이를 맡기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신뢰한다라는 그 느낌을 선생님한테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 굉장히 내 아이를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애정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학생의 성적을 올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이런 부족한 점들을 내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지도해 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정말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아요. 이 부모님이 나를 정말 신뢰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맡기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내가 받게 된다면은 제가 원래 있던 책임감보다 더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조절된, 상향 조정된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책임감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게 될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얘를 책임지고 반드시 이렇게 성적을 꼭 올려놓고야 말리라. 왜냐하면 이 부모님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어떤 부모님은 제가 아이들을 학습 코칭하고 학습 컨설팅하는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저를 코치하고 부모님이 저를 컨설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부모님이 이제 짜서 저한테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아, 선생님, 이 아이는 이 과목이 지금 부족하니까 이 시간을 몇 시간을 좀 더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 시간표에서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방학 때 할게요. 라던가 엄마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자꾸만 저한테 코치를 하시면서 이거를 빼라, 이거를 더 넣어라, 교재를 왜 이거 선정했냐, 이 교재 말고 다른 교재를 넣으셔라. 계속 이렇게 좀 지나치게 간섭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저는 아이들을 학습 코칭하거나 학습 관리를 할 때 제가 독단적으로 하진 않아요. 아이랑 충분히 의논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인강을 듣더라도 이거 선생님 추천해 주는 거 이거 하나, 두 개, 세 개 맛보기 강의 들어본 다음에 하나 골라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교재도 선정할 때 가끔 어머니한테 또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어머니 교재 요거 둘 중에 하나 선정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보시고 원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제가 어머니의 어떤 의견을 저 존중해 드리기도 해요. 충분히. 근데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계속 개입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개입을 하시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 나를 전혀 신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 이 아이를 왜 나한테 맡기셨을까? 그냥 집에서 엄마가 하시면 되지. 그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솔직히 인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은 살짝 가벼워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어머니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우리 아이 꼭 좀 부탁합니다라고 이제 맡겼을 때는 정말 그 책임감이 더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어머님이 다 컨설팅 하시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책임감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책임감이 약간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아이한테 손해인 거죠. 어머님들보다는 그래도 십수년간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지금 현재 아이들 학습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조금은 더 노하우가 있고 조금은 더 전문적인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믿고 신뢰하시고 그 신뢰를 표현해 주시면은 정말 아이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멘트 좋습니다. 앞으로 상담할 일 있으면 이 멘트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근데 이 말을 진심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영혼 없이 말로만 하면 또 다 상대방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이런 말을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신뢰가 가요.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제가 선생님 같은 분을 진작에 만났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이런 말 너무 정말 그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제가 선생님이 조언해 주시면은 집에서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를 제가 집에서도 한번 노력을 해볼 테니까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집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저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저도 같이 노력해 볼게요. 선생님 믿고 한번 해보면 정말 너무 우리 아이한테 큰 도움 될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너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멘트 너무 좋아요. 네, 그 말이 물론 진심이어야 되겠지만 또 그런 분들을 잘 만나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신뢰가 간다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겉으로 말로 언어로 표현해 보시는 것도 우리 아이를 선생님 편으로 만드는, 선생님을 우리 아이 편으로 만드는 아주 좋은 언어 표현입니다. 상담만 잘해도 수시 지원 전략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하던데 실제로 상담이 입시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수시 원서를 접수해야 되는 이제 9월 달이 되면은 어머님들이 갑자기 이제 8월부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생기부를 막 급하게 찾아본다거나 수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제 갑자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수시 지원에 있어서 평소에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내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학교에 대해서 입시 요강을 알아본다거나 평소 우리 아이의 성적표와 생활기록부 내용들을 관심 있게 본 부모님들이 아니라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제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의외로 제가 이제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내 자녀
자녀의 대학 진학을 성공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내 자녀의 내신 성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원하고자 하는 관심 있는 대학교의 입시 요강을 한번 제대로 이제 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 최근 그 대학교의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본 부모님들은 사실 거의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입시 컨설턴트는 뭐 대치동이든 분당이든 어디 가서 비싸게 100만 원 주고 비싼 돈 주고 입시 컨설팅 비용을 내고 받는 것보다는 평소에 부모님이 최근 입시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내 자녀에겐 더 좋은 입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준비 안 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분명히 상담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수시 6장을 어떻게 잘 배치시켜야 되는지 중요하잖아요. 이제 먼저 1번, 내 아이의 지난 1년간 이제 고3이잖아요. 지난 1년 동안 모의고사 등급이 어땠는지를 평균을 내보세요. 모의고사 등급이 평균을 내보면 이 아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이 이 정도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가늠이 되죠. 중요한 건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 등급보다 우리 아이가 11월 달에 수능을 볼 거니까 공부 더 열심히 해서 한 등급 정도 더 올려받을 수 있겠지라는 오해와 착각은 하시면 안 되죠.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보다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을 거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그 정시 가능한 대학 라인을 일단 이제 예상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은 어느 정도인가. 이제 이 6장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기 편한 거는 2장은 상향을 쓰고 2장은 적정선을 쓰고 2장은 좀 하향을 써라 이런 말이 있지만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 거고요. 사실은 수시 원서를 쓸 때 학교마다 입시 요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아이가 받아놓은 내신 등급도 국어, 영어, 수학을 합쳤을 때 몇 등급인지, 국어, 영어, 사회를 합쳤을 때 몇 등급인지, 또는 국어, 수학, 과학을 합쳤을 때 몇 등급인지, 이렇게 과목을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나온 내신 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느 학교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입시 요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면밀히 또 살펴보셔야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지금 내 지역이 학군지이냐 비학군지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게 작용을 하죠. 제가 아까 모의고사 등급을 가지고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두고 수시 학교를 이제 선정하라고 했잖아요. 내 아이가 지금 학군지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은요, 보통의 경우는 내신 등급이 수능 등급보다 아래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등급이 항상 1등급인데 이제 학군지 같은 경우는 내 아이가 모의고사 등급은 1등급이지만 내신 등급은 2등급, 3등급, 4등급, 심지어는 5등급, 심지어 6등급까지도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셔야 되고, 반대로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조금 비학군지이고 지역적으로 조금 성적이 약간 떨어져 있는 분위기다라고 한다면은 거꾸로 내신 등급이 1등급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등급이 4등급, 5등급, 심지어 6등급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인지 잘 입시 요강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다 따져보고 살펴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담임 선생님과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상담을 담임 선생님과 하고 또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그 학원 선생님들하고도 상담을 나눠서 한 2명, 3명 정도의 선생님과 상담을 나눠서 그 한 2-3명 정도의 의견을 들어보고 좀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상담은 필요하고요. 그 상담에 따라서 수시 전략을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당락이 결정되고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가 상담 이후 꼭 챙겨야 할 후속 행동이나 실전 팁은 무엇인가요? 저는 학습 상담을 할 때 부모님 그리고 학생 저 이렇게 셋이 같이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저는 이제 부모님과 상담을 하지 않고 저와 학생 이렇게 둘이 1대1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옆에서 참관을 하시고 이제 지켜보시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저는 이제 아이랑 상담을 하는데 아이랑 상담을 할 때 뭐 처음부터 공부 이야기를 하진 않거든요. 네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 요즘에 무엇을 할 때가 가장 재밌고 즐거운지, 그리고 대학을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대학을 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현재 너의 성적이 어떤지, 공부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친구 관계는 어떤지, 뭐 이런 아주 원론적인 아주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아이의 이제 동기를 이제 이끌어내고 목표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깜짝 놀래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하는 거 처음 들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평소에 부모님이 몰랐던 이야기를 아이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상담을 하는데 그 2-3시간 동안 정말 부모님이 몰랐던 이야기들을 이제 아이가 다 이제 끄집어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상담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제 상담의 목적은 이 아이가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이제 그동안은 제대로 공부를 안 해봤지만 이제는 진짜 제대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만드는 것이 제 상담의 목적인데, 저는 거의 그 상담의 목적을 달성을 하거든요. 항상 상담이 끝나고 나면 아이가 저 이제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이제 다짐하고 각오하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 상담이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실 거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정말 실수하는 몇 가지의 패턴이 있는데, 크게 이것도 제가 이제 3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 집에 가셔서 돌아가셔서 아이와 제가 나눴던 그 상담의 핵심 내용을 집에 가서 엄마가 이제 엄마의 말로 또 계속 반복적으로 너 상담할 때 너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하기로 네가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너 선생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때 엄마가 평소에 내가 너한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 원장님도 하시더라, 이러면서 또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안 좋거든요. 왜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평소에 엄마한테 들었던 잔소리를 하더라도, 그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저의 입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다르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또 집에 가서 엄마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면은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지만요, 참 신기해요. 아이들은 전문가의 말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그 똑같은 말을 엄마가 하면은 그냥 무조건 엄마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그게 잔소리로 쉽게 변질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 똑같은 말 아이한테 리마인드 하지 마셔라.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이제 다짐을 했죠. 그 다짐하는 것을 옆에서 약간 무시하는 듯이, 불신하는 듯이 웃으면서 정말 보기 안 좋았어요. 안타깝죠. 야, 너 그런 다짐 지금 엄마한테도 몇 번째 했는데 지금 너 지킬 수 있겠어? 저랑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집에 가서도 나중에 이제 아이를 통해 듣게 되는 말인데, 집에 가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대요. 너 아까 상담 때 했던 그 약속 너 정말 지킬 수 있는 거 맞아? 확실해? 이렇게 자꾸만 또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너 그때 이거 몇 번째야? 너 지난번에도 어디 뭐 상담하러 갔다가 하기로 했는데 그때도 못했었잖아. 이번엔 진짜 맞아? 이런 식으로 아이의 다짐을 자꾸만 신뢰하지 않고 깎아내리고 또 이제 무시하는 그런 행동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속을 땐 속을지언정 아이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믿어주세요. 아, 정말 그래. 엄마가 너 이번에 응원할게 하고 믿어주셔야죠. 그런 행동 정말로 하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 3번째로, 상담 이후에 어머니가 꼭 하셔야 될 행동은 어머니부터 바뀌어주세요. 이 말 하고 싶어요. 왜냐면 상담을 마무리할 때 이제 다른 어떤 선생님하고도 아마 이런 얘기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어머니 제가 아이랑 이렇게 앞으로 할 테니까 어머니도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라고 아마 어떤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게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엄마부터 지켜주세요. 엄마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시면서 본인을 되돌아보지 않으시고 아이한테만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경우 있죠. 실제로 어떤 경우가 정말 많냐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자주 경험하는 건데 아이들이 정말 엄마들이 그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정말 많은 어머님들이 애한테 공부 얘기를 아예 한마디도 못하겠다 하고 눈치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부모랑 자녀 사이가 정말 좋은 경우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아주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흔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고2, 고3이 되면은 공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이제 못하고 불편해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호소를 해요. 아, 진짜 미치겠대요. 공부만 하려고 하면은 엄마가 뭐 별의 걸 계속 개입하시고 잔소리해서 엄마만 잔소리 안 하면 난 공부하는데 도움 되는데 엄마 때문에 공부 못하겠다. 물론 그게 핑계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공부하는데 오히려 방해된다. 너무 잔소리가 심하다.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부모님께 정말 부탁을 드려요. 왜 아이로 하여금 그런 핑계거리를 만들어 주시냐.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핑계를 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잔소리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분간 딱 한 달만이라도 한마디도 한번 하지 말아보셔라. 공부에 대해서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알았대요. 아이가 저랑 알았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부모님도 저한테 알았다고 내가 한 달 동안만 꾹 참고 공부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푸시하거나 이런 잔소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약속을 거의 못 지키세요.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함없이 계속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약속을 못 지키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 이후에 아이가 한 약속은 저랑 아이랑 이제 지켜나갈 테니까 부모님들도 만약에 그 선생님과 한 약속이 있다면은 한번 열심히 한번 그것부터 지켜보셔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대학 입시가 바뀌면서 정말 공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도 많으시고, 이거 어떻게 다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좀 더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분당 정자동에서 혼공기적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임해동에도 오픈을 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학습 코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강조했었던 여러 가지 학습 노하우들이나 공부 방법들, 그런 학습 전략들에 대해서는 뭐 혼공기적 플래너라고 있는데, 이것을 아이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정말 단기간 안에 공부 습관이 바뀌고 혼자 공부하는 힘이 이제 훈련되어지는 그런 정말 특별하게 고안된 특별한 시스템의 플래너예요. 저희 학습 조교 선생님들이 대학생들이 있는데 다 이제 스카이나 서성안을 다니고 있는 이제 명문대생들이에요. 이제 그 조교 선생님들이 이 플래너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랍니다. 와, 정말 많은 플래너를 봤지만 이렇게 아이들의 혼자 공부하는 힘을 단번에 키워줄 수 있는 플래너는 정말 처음 봤다라고 이제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방문해 주세요. 저희 이제 정자동이랑 임해동에 있거든요. 특히 제가 이번에 임해 학원을 오픈하면서부터는 공부하는 습관은 정말 초등학교부터 키워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너무 절실해서 정자원은 중1부터 고3까지지만 사실 임해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부터 제가 학습 코칭을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 정말 좋은 공부 방법을 배워갔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떠먹여주는 TV에서 제 영상을 보시고 지난 방학 때 오신 분들이요. 과천에서 오셨고 안양에서 오셨고 또 서울 은평구에서 온 고등학생들이 있거든요. 너무 좋아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주말마다 오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공부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분당 지역이나 용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너무 좋겠죠. 가까우니까. 근데 좀 멀리 사는 학생들한테도 온라인으로 학습 관리를 얼마든지 이 플래너를 통해서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약간의 성적을 올리고 싶은 학생 말고요. 정말 아주 큰 폭으로 드라마틱한 성적 상승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네, 여기 밑에 연락처 있으니까 아니면 네이버에 혼공연구소 또는 혼공기적학원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정말 열심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